불이 남긴 흔적, 다채로운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는 섬 제주.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지만 흐르는 강을 쉽게 볼 수 없는 섬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섬 제주. 불과 물의 섬 제주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연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지리 전문가 이남승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위해 뭘 하죠?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지리라는 과목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압박감에 다소 재미없게 공부했던 내용을 현장 가서 제주도를 가서 즐거운 마음,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리를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그 여행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지리. 지리 공부는 여행입니다. 굉장히 설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할 지리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많은 내용 알려주게 돼서 설레입니다. 아침 일찍 불의 땅 제주에서 우린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비구름으로 인해 아쉽게도 일출봉에서 일출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출봉에는 일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출봉의 정상과 주변 곳곳에서 색다른 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큼이나 멋진 일출봉의 매력을 정상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를 향해 올라오던 중 지하수나 호수물, 바닷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나 용암은 급하게 식게 되고요. 물은 끓게 됩니다. 격렬한 냉각과 가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큰 화산 폭발이 나타납니다. 화산재와 화산력, 화산 자갈이 분출되는데요. 바로 이 성산 일출봉의 분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재와 화산력은 상당히 먼 곳까지 이동되어 쌓이게 됩니다. 이런 화산 분출을 수성 분출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소규모의 화산체를 오름을요, 응회환 또는 응회구라고 합니다. 응회환과 응회구는 그 규모, 분화구의 높이, 경사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분화구의 높이가 높으며 급경사를 띠는 성산 일출봉은 바로 응회, 네 맞습니다, 구에 해당합니다. 성산 일출봉은 그렇게 높지 않은 화산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데 꽤 힘이 듭니다. 그건 바로 급경사이기 때문인데요. 아니, 다른 오름들과 다르게 성산 일출봉이 이렇게 급경사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건 바로 수성 분출 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재가 쌓이는 데 있어서 그 화산재가 물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급경사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래성을 쌓을 때 어떤 모래가 더 잘 만들어지던가요? 바싹 마른 모래? 아니면 조금은 물기를 머금은 모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후자의 모래죠. 물기를 머금은 모래가 모래성 만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수성 분출로 인해 물기를 먹은 화산재로 인해 이 성산 일출봉은 이렇게 급한 경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것 말고도요, 이 성산 일출봉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주변에는 화산재와 화산력, 즉 화산 자갈이 쌓여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성 화산의 증거인 것이죠. 제주도 본섬에서 바다 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출봉은 섬인 듯 하지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면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저는 지금 성산 일출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과 육지는 지금 연결돼 있죠. 저기 보면 차가 지나다니고 있고요. 저기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것은 이 성산 일출봉은 섬이었습니다. 저 집들이 있고 차가 다니는 곳들은 바다였고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산 일출봉에 침식과 풍화를 받아서 각종 퇴적물이 아래로 운반됩니다. 자, 그리고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에 의해 육계 사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육지와 섬이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육계도라고 하고요. 육계도와 육지를 연결한 것을 바로 저기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화면에 식생과 계단이 있는 부분이 침식과 풍화를 받아 아래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육계사주가 발달하였고 일출봉을 섬이 아닌 섬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성산 일출봉의 또 다른 매력은 남쪽 해안 절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산 일출봉 남쪽 해안 절벽 아래에 와 있습니다. 관광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곳에 저는 왜 와 있을까요? 네, 성산 일출봉의 또 다른 숨겨진 매력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바다에서 폭발한 수성 분출 화산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회구라고 했었죠. 아니, 그런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산 일출봉이 바다에서 만들어졌는지 육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 마침 저기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00년 전 성산 일출봉은 아마도 해수면 아래에서 분출했을 것입니다. 해수면 아래에서 분출한 성산 일출봉은 화산재가 해수면 위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러한 경사진 선을 가지는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화산재 위에 화산력, 화산자갈이 날아와서 푹 꽂히면서 저런 구조를 탄난구조라고 합니다. 차곡차곡 쌓여진 화산재에 화산력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V자 모양으로 마치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조, 이 탄난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이 지역은 과거 해수면이었다. 해수면에 화산재가 쌓이고 화산력이 날아와서 푹 꼽혔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응회암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탄난 구조를 영어로는 밤색이라고 합니다. 폭탄 주머니라는 것이죠. 폭탄처럼 화산력이 꽂혔다. 그래서 주머니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산 일출봉이 형성되고 난 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5,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바로 이 해안 절벽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의 아래쪽을 보시면요, 기울어진 선이 가 있습니다. 이게 성산 일출봉 형성 당시에 퇴적된 화산재와 화산력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또 가로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가로선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하부에 가로선에 비해서 훨씬 더 수평에 가까운 선들이 나타나죠. 네,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성산 일출봉이 형성되고 난 후 이 주변은 모두 바다였습니다. 해수면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은요,
수성 분출 화산이었기 때문에 급경사였습니다. 급경사는 상대적으로 무너짐에 취약하겠죠. 그러면서 화산재와 화산역이 사태, 무너짐입니다. 사태를 통해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흐르는 물, 비에 의한 흐르는 물인 유수에 의해서 이러한 작용은 더욱 심화되었겠죠. 그러면서 운반된 화산재와 화산역들은 주변의 해수면에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경사진 방향이 아니라 해수면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산 일출봉 남쪽 해안 절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성산 일출봉이 해수면 아래에서 분출되어서 이 부분이 퇴적되었고, 그 후 성산 일출봉 서쪽 사면이 붕괴되어서 쌓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응회암입니다. 화산재가 차곡차곡 퇴적이 되어서 보이시죠? 가로선?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을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조금 입자가 큰 화산역, 화산 자갈들이 붙어져 있죠. 그럼 이 큰 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저기 바다 건너에서 왔을까요? 파랑의 퇴적에 의해서? 아니겠죠.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성산 일출봉에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말고도 이 주변에는 이런 작용을 거쳐서 떨어진 응회암이 오랜 시간 동안 파랑의 침식과 퇴적 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 퇴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는 오랜 시간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입자가 이렇게 고운 것이죠. 이러한 돌이 오랜 시간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해변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지만 이렇게 하얀색, 여기 되게 큰 녀석이 있네요. 이런 폐사 조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협재해변 같은 경우는 이런 폐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해변 같은 경우는 이런 폐사보다는 화산암이 잘게 부스러진 검은 모래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또 멋진 검은 해변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산 일출봉 남쪽 해안 절벽에는 또 이런 동굴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해식의 아래에 발달하는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해식 동굴일까요? 네,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굴입니다. 이 굴은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자살 공격용 어뢰정을 숨겨놓기 위해 만든 인공굴입니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이 이렇게 훼손되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출봉 절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저 구멍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일제에 의해서, 아님 파도에 의해서? 네, 둘 다 아닙니다. 이것은 염풍화로 바다의 소금 성분이 암석의 특정 부분에 풍화를 가속화하여 구멍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2012년 10월 교육청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주변 지역의 지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미음을 보시면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육계 사주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화면으로 본 성산 일출봉을 섬인 듯한 섬이 아닌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육계 사주인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리을 보겠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정상 부분인데요, 용식와지란 석회암 지역의 화학적 풍화인 용식에 의해서 파인 부분으로 화산 폭발에서 만들어진 성산 일출봉의 화구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리을 4번입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 남서쪽의 한 해변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것이 산방산입니다. 산방산에는 재미난 전설이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사냥꾼이 사슴을 쫓기 위해 한라산에 갔습니다. 사슴을 쫓다 보니 어느새 한라산 정상이었고요. 사슴을 향해 발산 화살이 사슴이 아니라 옥황상제의 엉덩이에 박혀버렸습니다. 이에 크게 노한 옥황상제는 한라산 산봉우리를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던진 산봉우리가 저기 날아와서 산방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힌 자리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설이라고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산방산을 한라산 꼭대기 분화구인 백록담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꼭 맞을 듯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산방산 전설을 확인하러 같이 가보시죠. 산방산 전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한라산과 산방산 중 무엇이 먼저 형성되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주도 형성에 관한 학자들 간의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제주도 형성 4단계론입니다. 1단계는 제주도 형성이 시작된 약 188만 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용머리 해안 같은 수성 화산체가 형성되었고 침식과 퇴적으로 인해 서귀포층이 만들어집니다. 1단계 말기에는 조매남질 용암이 분출하여 산방산이 형성되었습니다. 2단계는 용암대지 형성 시기입니다. 제주도 전역의 틈을 따라 용암이 분화되었고 한라산을 제외한 제주도 대부분의 모습이 형성되었죠. 3단계는 한라산 형성 시기입니다. 화산 분출이 중앙부의 중심 분화로 변화되었죠. 한라산 순상 화산이 먼저 형성되었고 말기에는 한라산 정상 일대에 조매남질 용암이 분출하였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소형 화산체인 오름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보글보글 오름이 형성되었죠. 2만 5천 년 전엔 한라산 정상 분화활동이 일어났고 백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약 5천 년 전에 다소 늦게 형성된 지형입니다. 산방산에는 또 다른 숨겨진 매력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은 현무암으로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왜 유독 산방산 절벽의 저 주상절리는 검은색이 아닌 밝은색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분출한 용암의 성분 차이입니다. 제주도 대부분은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 산방산은 점성이 커서 유동성이 작아 종 모양의 종상 화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조매남질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밝은 사계의 조매남을 바로 이곳 산방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방산 절벽에는 밝은 색의 조매남 주상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어 고체로 굳을 때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서귀포 지역의 대포동 주상절리가 워낙 유명해서 주상절리는 검은색의 현무암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매남 화산인 산방산 절벽에도 울릉도에서도 모두 주상절리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지형에서는 주상절리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산방산 바로 아래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는 저 긴 암벽을 용머리 해안이라고 합니다.
용머리 해안에는 신비롭지만 다소 안타까운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진시황제는 탐나국, 제주도에 세상을 지배하는 제왕이 태어날 기운이 서린 곳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사전에 그 맥을 차단하기 위해 풍수사를 급파합니다. 삼방산에 도착한 그 풍수사는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용머리를 보고 용꼬리를 탁, 용등을 탁 끊어버립니다. 마지막 용머리를 끊어버리려고 하자 울음소리가 들리고 검붉은 피가 사방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전설, 과연 용이 저 용머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용의 흔적을 찾으러 용머리 해안 해변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용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응회암을 발견했습니다. 응회암은 화산재가 응고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이 응회암 곳곳에 박혀있는 이 자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이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성 화산에 의한 지형임을 발견했습니다. 수성 분출 화산은 마그마나 용암이 솟아오르다가 물을 만나서 격렬하게 폭발한 화산체를 의미합니다. 냉각과 가열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이런 화산 폭발을 만들었던 것이죠. 화산체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가로 무늬의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그 화산체에 화산력, 화산자갈이 곳곳에서 날라와서 이 박힘으로써 이런 모양의 지형이 형성된 것입니다. 용은 없었지만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형태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체에는 화구가 있는데요. 이곳 용머리해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우리는 응회암과 탄남구조를 통해서 이 용머리해안 지역이 용의 흔적이 아니라 수성 분출 화산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산 일출봉과는 다르게 화구가, 분화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네, 그 정답은 바로 이 파도에 있습니다. 화산체가 형성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파랑의 침식을 받으면서 화산체가 깎여 나간 것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이 둥근 모양의 일대가 화산 분출이 진행되었던 중앙 화구의 일부분만이 남게 된 것이죠. 네, 우리는 용머리 해안에서 용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만 또 다른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신 삼방산이나 성산 일출봉 등 일반적인 화산체는 단단한 안반 위에서 분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화도에서 화산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용머리해안 일대는요, 아직 고화되지 않은, 단단하게 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화산이 분출할 때 이 화도가 이동을 하면서 화산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그 지역이 무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의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화산 폭발이 여기서 쾅, 여기서 쾅, 여기서 쾅 이렇게 이동하면서 분출한 것이죠. 그 후 파랑의 침식에 의해 화구 외벽이 깎여서 오늘날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용머리 해안에는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멋진 곳에 어찌된 일일까요? 네, 바로 관광객 출입 통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 출입 통제 시각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밀물대 그리고 기상 악화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칠 땐 위험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왜 통제 시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용머리 해안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70년에 비해서 지금 약 23cm 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파랑의 침식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 멋진 용머리 해안을 보기 위해서는 저런 인공 구조물, 다리 등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저런 인공 구조물 설치는 더 많아져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멋진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비로운 전설이 있는 멋진 용머리 해안을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머리 해안 옆에 낯선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 청년 하멜은 동인도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 후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한 일본의 나가사키 항으로 상선을 타고 이동하는 도중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태풍 열대 이동성 저기압을 만납니다. 그리고 표류하던 중 바로 이 해변에 용머리해안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 후 감금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데요. 화포수였던 하멜은 조선 화포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훈련 도감에 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멜은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조선 억류 13년이 되네 탈출에 성공하였고 일본을 거쳐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시대상을 잘 표현한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유럽에 조선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멜 표류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책을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멜 자신이 13년간 표류되었던 조선에서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하멜의 보고서를 받은 동인도 회사는 조선과 교역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당시 교역 파트너였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 취업에 성공하였고 출장 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자신의 자유를 빼앗겼던 하멜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빼앗았던 바로 이곳에서 자신을 닮은 동상이 있고 기념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하멜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차를 타고 3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한 협재 해변입니다. 에메랄드 빛깔의 바닷물과 하얀 조개 껍질로 이뤄진 눈부신 백사장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우리 학생을 생각하면 좀 미안해집니다. 선생님한테 너무 좋은 데 온 것 같아요. 부럽죠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하죠? 사빈이라고 합니다. 육지 쪽으로 들어간 만지역의 파랑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모래가 운반되고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보통 이 육지에 이 사빈들은 하천이 운반한 모래가 파랑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쌓이는데요. 여기 이 제주도, 특히나 이 협재해변의 이 사빈은 조금 그 형성 과정이 다릅니다. 네, 바로 이 협재해변의 백사장은 조개 껍데기, 죽은 조개 껍데기가 파랑에 의해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폐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육지의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조금 더 하얀 백사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검은 돌이 있죠. 누가 피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백사장을 파고 돌을 묻어놨을까요? 아니죠. 그 위에 네, 맞습니다. 화산암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폐사가 파랑에서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백사장 아래는 이 검은 돌들이 있는 겁니다. 검은 돌들 위에 이 폐사가 퇴적이 된 거죠. 누가 파놨을까요?
참 감사하네요. 용암이 흐른 모양, 용암이 이런 방향 흘렀다라는 거죠. 이 마그마에는 휘발 성분이 약 2에서 8% 정도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이제 화산 분출하면서 휘발 성분이 먼저 폭발하게 되고요. 그 후에 용암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처음 화산 폭발로 나오지 않은 휘발 성분이 용암 속에 남아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요? 액체에서 기체는 요런 기포 상태로 남아 있겠죠. 이 용암에 남아 있는 휘발 성분이 나중에 빠져나가면서 이런 화산암에는 구멍이, 기공이라고 하죠. 이런 구멍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암석의 사이 틈, 전리와 기공이 발달해서 물이 잘 스며드는 것이죠. 이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이 사빈 뒤에 모래 언덕이 우리가 교실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사구입니다. 사구가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해안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지형 형성 원인이 파랑이나 갯벌처럼 조류가 아니라 바람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사빈의 모래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요. 자, 강하게 붑니다.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죠. 이러면서 뒤에 쌓인 언덕을 얘기합니다. 제주도에는 이 협재 해변 뒤에 이 협재 사구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세니까 그러겠죠. 왜 여기가 바람이 셀까요? 여기가 제주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계절풍 중에서도 북서계절풍, 겨울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겨울철 강한 북서풍이 저 먼 바다를 건너서 불어와서 그때 모래가 운반이 되어서 퇴적이 많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구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내륙으로 쭉 다 이 협재 사구라고 불립니다. 제주도 북서쪽에 위치한 협재 해안은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사구가 발달합니다. 서해안의 태안 일대에도 동해안에 비해 큰 규모의 사구가 발달하는데요. 협재와 마찬가지로 북서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위험한데? 왜 자신있게 내려간다고? 자, 여기가 과연 뭘까요? 마치 뚝방길 같죠? 혹시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 제방이 아닐까요? 힌트는 바로 여러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뭐죠? 맞아요. 협재 해변 사빈에서 봤던 폐사, 죽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와서 만들어진 수업 시간 많이 얘기했던 해안 사구인 것이죠. 언덕입니다, 여러분들. 자, 협재 사구의 높이를 직접 가까이 가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죠. 선생님 키가 190인데 어림잡아도 3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구 뒤에는 숲이 나타나는데요. 자연 발생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이 옮겨 심은 것입니다. 사구의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풍림 혹은 방사림이라고 합니다. 협재 사구의 방풍림은 야자수인데요. 6, 70년대 제주도 조경을 위해 옮겨 심은 일본이 원산지인 외래종입니다. 여름의 해안, 사랑이 싹트는 곳이죠. 사랑의 전략에도 지리가 담겨 있습니다. 심장은 왼쪽에서 두근거리기 때문에 연인의 왼쪽에 위치해 있으면 심장 두근거림의 원인이 나로 인한 것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저기 마침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고 있네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하면 식는다. 그리고 식으면 갈라진다. 용암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냥 하는 소리인데 용암도 엄청 뜨겁잖아. 뜨거운 게 식으면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쫙쫙쫙쫙.
사랑을 할 때도 너무 빠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신혼부부는 이 화산암 위에서 뜨겁게 타오르다가 빠르게 식지 않고 오래오래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협재 해변과 사구를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멋진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연이 만든 멋진 지형인 이 자연 동굴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회 동굴입니다. 기반암이 석회암인 지역의 땅 밑에 지하수가 기반암인 석회암을 녹여서 구멍이 뻥 뚫리겠죠. 공간이 생기겠죠. 그것을 바로 석회 동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해안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바다 절벽, 해시계의 아랫부분에 구멍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해식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바로 여기 이 멋진 협재굴과 같은 용암 동굴이 됩니다. 용암 동굴은요,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용암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겠죠. 자, 흐르면서 용암의 겉부분은 공기와 접촉하니까 빨리 식게 됩니다. 안쪽 보면 어떨까요? 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겉은 식는데 안쪽에 용암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굳겠죠. 그러면서 안쪽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용암 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협재 동굴은 용암 동굴의 대표적입니다. 만장굴은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동굴입니다. 근데 만장굴처럼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이 협재굴은 아주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동굴입니다. 그 매력에 대해서 지금 직접 두 눈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협재굴입니다. 용암동굴이죠. 석회동굴을 한 번쯤 본 친구들은 조금 의아해할 겁니다. 석회동굴에 비해서 조금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건 덜하죠. 왜? 석회동굴에는 탄산칼슘이 석회암이 물과 반응해서 화학적 풍화, 용식해서 물에 녹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종유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연결된 기둥, 석주 등 되게 화려한 모양의 굴이 석회동굴입니다. 근데 용암동굴은 이런 거 없습니다. 용암이 한번 분출하면서 슉 나가버리기 때문에 큰 동굴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협재굴은 특이하게도 천정을 잘 보시면 용암동굴임에도 불구하고 석회동굴에만 나타나는 종유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노란색 황금빛이라고 하겠습니다. 황금빛의 고드름 같은 것이 바로 이 종유석입니다. 물론 석회동굴의 종유석에 비하면 이 크기가 작죠. 자, 여러분들, 왜 용암동굴인데 이 석회동굴에 나타나는 종유석이 나타날까요? 바로 협재 해변과 협재 사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협재 해변에서 북서 계절풍에 의해서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바로 이 협재굴 위에까지, 협재 사구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도는 비가 많죠. 비가 내리면 이 협재굴 위에 있는 이 폐사층에서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서, 이 탄산염이 물에 녹아서 동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석회동굴의 종유석처럼 이 용암동굴에도 종유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굴을 석회장식 동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종유석도 보이지만 검은색의 이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협재굴의 천정인데요. 천정을 보시면 화산암이다 보니까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전리를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서 종유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방금 맞았습니다. 천정에서요. 이처럼 협재굴은 용암동굴이면서 석회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종유석이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2015년 수능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어느 동굴 지형에 대한 것인데요. 지형도를 보면 오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제주도이구나, 가동굴은 제주도에 나타나는 용암동굴이구나 라고 자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용암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보았죠.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겉은 먼저 빠르게 식어버리고 속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용암 동굴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녀온 곳은 성산 일출봉. 일출은 아쉽게 화면에 담을 수 없었지만 수성화산과 숨겨진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방산.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밝은 색의 조면암으로 구성된 화산이었고요. 한라산 화구와의 전설도 재밌었습니다. 용머리 해안. 제주도 형성 첫 번째 시기에 만들어진 수성화산체로 전설보다 더 멋진 곳이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죠. 협재 해변과 사구. 눈부신 백사장의 이유와 모래 언덕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재 동굴. 용암 동굴이면서 석회 종유석이 나타나는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화산 분출로 형성된 불의 땅 제주도. 그곳엔 재밌는 이야기와 멋진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과 물의 땅 제주. 그곳에 자연은 살아 있습니다.